오늘부터 이제 수시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학교를 갖다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학교를 결정해야 될지 학교 선생님들과 상의하면서도 그렇고 많이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선택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 팁들을 갖다 우선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제 9월 모의고사 성적을 한번 잘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수능에서 오를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의 경우에도 9월 모의고사보다 12월 달에 모의고사 성적이 오른 경우의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학원도 클로징이 됐고 이러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참여를 못한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 모의고사 성적보다도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금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조금 도전적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의고사보다도 더 상향인 학교들을 다 쓰는 것도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 나오니까 뭐 서성한 갈 수 있어. 그러면 그냥 스카이에서 머무는 거죠. 나는 중경의시는 갈 수 있어. 그럼 서성한까지 쓰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도전적인 학생들이 이제 취하는 자세일 거고요. 조금 이제 안정을 갖다 원하는 학생은 9월 내가 정시 성적 갖고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을 테니까 정시 성적에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학교 한 2군데 정도를 갖다 선택을 하고 나머지 4군데는 조금 더 상향을 써서 정시보다는 내가 그래도 수시에서 더 잘 갈 수 있어. 아무래도 수시 같은 경우 90% 내외가 재학생들이기 때문에 재학생들만의 재학생들 위주로 뽑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이제 수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너무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좀 도전적인 자세로 가서 9월 모의고사 성적에 적합한 학교 한 2군데, 나머지 4군데 정도의 학교는 좀 상향을 쓰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서는 대부분에 대한 전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시 지원 카드는 학교 입결 결과, 작년에 우리 학교는 어땠어? 너희 선배는 어땠어?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신 위주의 판단을 합니다. 한 예로 휴브레인에서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고등학교의 내신이 1.4대도 4인데도 연대 면접형 의대를 들어가는 학생이 있었고요. 또 연대 면접형에 3등급 대인 학생이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연대가 발표한 내신 분포표를 보면 3등급 초반대에서 합격한 연대 면접형에 합격한 학생이 있죠. 이런 학생들 중에 이제 저희가 합격을 시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50%와 70%의 컷이 내신이 낮은 경우가 꽤 학과가 굉장히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갖다 선택을 할 때 내 학생부와 내 자기소개서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대학들이 지금 뭐라 보죠? 올해부터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지니까 학년 초부터 각 대학은 심화 과목 이수 여부 등의 평가 방향을 갖다 굉장히 제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화 과목 이수 여부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 학습한 과정이 학생부에 나타난다면 제가 볼 때 소신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갖다 본다면 고대 같은 경우에도 우리 학교는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를 찾아 공부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는 뭐가 있냐면 전문 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작년과 달라진 양상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블라인드 평가 때문에 이런 내용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합격한 학생들 특징들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더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일반고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우수한 학생들은 이렇게 심화도서나 전문 서적도 읽으면서 공부한 사례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경제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대학생들이 많이 본다는 경제학 원서를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특징들이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왔던 상위권 학교의 특징들이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교에서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넣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이렇게 평가 지침에 맞춰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와 자소서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신에 구애받지 말고 한번 이렇게 상향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0.5등급 내지 한 등급 정도는 커버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학생부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좀 도전적인 자세로 학교를 지원하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가에 나타나 있는 내신을 파악할 때 50% 컷이나 70% 컷만을 보지 마셨으면 합니다. 학교 입결 결과 발표를 보면은 최저가 나와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또 평균 등급이 나와 있는 이런 대학들의 자료가 꽤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 함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컷과 70% 컷만을 본다고 한다면 70% 이하의 학생들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균 등급을 보면은 평균 등급을 갖다 감안하면 대략적인 분포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경영학부의 경우 일반고 학생이 주로 지원하죠. 어디가를 보면 50% 컷이 1.9등급이었고 70%의 컷이 2.1등급이었습니다. 학교 입시 결과, 학교의 자료를 보면, 입시 결과 자료를 보면 평균 등급이 2.13등급이었죠. 근데 50% 컷이 1.9등급이고 70% 컷이 2.1등급인데 학교 평균 등급을 보면 학교가 발표한 평균 등급은 2.13등급입니다. 작년 몇 명 모집했죠? 작년 38명을 모집하였죠. 작년 38명 모집하였기 때문에 19명까지가 1.9등급이라는 얘기고 26등까지가 2.1등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평균이 2.13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12명의 경우 3, 4등급 때도 합격이 가능했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 다빈치 인재 전형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경영학부 경영학 자료를 보면 2.13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원자들의 분포가 합격자 전체를 보면은 주황색이 1등급이고 노란색이 2등급이고 연두색이 3등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황토색이 4등급인데 여기서 분포를 보면은 1등급 대가 한 60% 정도 되고요. 2등급 대가 20 몇 프로 되고요. 나머지 한 3, 4등급 대가 10 몇 프로 정도 되죠. 결국은 이렇게 합격자 평균이 2.13이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3, 4등급 대의 학생들이 이렇게 30% 이후에는 있어야지만이 바로 이제 합격자 평균이 2.13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0% 컷과 70% 컷만을 보지 말고 평균까지 봐서 최저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평균까지 본다 그러면 대략적인 분포를 그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중앙대 다빈치 전형의 의대의 경우도 50% 컷이 얼마였냐면 1.6이었고요. 70% 컷이 1.7이었습니다. 근데 학교 입결 결과를 보면 1.8등급이죠. 이 결과를 보면은 결국 뭐가 되겠죠? 3등급 때도 합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0% 컷이 1.6, 70% 1.7입니다. 다빈치 전형 그러면은 일반고 학생들이 대부분 다 넣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입결 결과를 보면 평균 등급이 얼마? 1.8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지 않지 않습니까? 다빈치 전형인데 탐구형도 아니고. 근데 의대인데 이게 3등급 때가 가능해? 근데 학교의 입결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1.8등급이 아니라 3등급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빈치 전형에 넣은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 확률이 가장 높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실제로 그래서 대학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등급대가 한 70% 되죠. 그리고 2등급대가 얼마가 되냐면 한 20% 정도죠. 그런데 10% 정도도 얼마가 되냐면 10% 정도도 어디냐면 3등급대와 그 다음에 4등급대도 존재한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주황색 1등급이고 노란색 2등급이 연두색이 3등급, 4등급이니 여기서 보면 이렇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대한 어떤 분포가 다빈치 전형인데 의대에서도 이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50% 컷과 70% 컷을 갖다 맹심하지 마시고 평균을 확인하셔서 인원수와 더불어 학생들의 분포를 갖다 유추해 본다면 학생들이 어디까지 합격이 가능했다는 걸 추정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사한 학과가 고민이죠. 여기 넣을까 저기 넣을까 또 그 다음에 이제 학교가 또 고민이죠. 이 학교 넣을까 저 학교 넣을까 이게 고민입니다.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고 아마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하시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지도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지금 근데 마지막에 또 학과를 바꾸는 학생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뭐 그런 상황은 여러 가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유사한 학과가 고민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경쟁률을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물론 나는 이 학교 아니면 안 가. 난 이 학교 갈 거야. 나 이 정도가 돼. 이런 어떤 자신감이 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면 소신 지원하시면 됩니다. 이미 6개가 다 결정돼 있어. 그럼 뭐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소신 지원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죠. 꼭 가고 싶은데 그 다음에 내가 내신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내신은 좋으나 학생부나 이런 비교과가 이렇게 좀 자신이 없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예년도 자료를 보고 경쟁률이나 이런 걸 봐갖고 결정을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는 한번 실시간 경쟁률을 갖다 보시는 게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년에 낮았던 학과가 높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았던 학과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몰렸던 학과가 너무 몰리니까 그 여파로 인해서 이제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이제 학생부 교과였는데 작년에 너무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오히려 또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면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경쟁률을 내가 눈여겨보는 학과에 대한 실시간 경쟁률을 갖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이제 실시간 경쟁률 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봐야 됩니다. 합격자 분포가 어땠고, 그 다음에 합격자가 어디까지 가능할고, 경쟁률이 어디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어디까지 가능할지를 한번 이렇게 유추해보고 예측해보는 이런 데이터를 갖다 판단을 해서 경쟁률을 감안해서 이제 실시간 경쟁률을 갖다 감안해서 마지막에 학과를 갖다 이렇게 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몇 가지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론 다 이제 6개의 수시 카드를 결정을 했죠. 근데 아직까지 6장의 카드를 갖다 다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학과를 결정하신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